혹시 이런 밤을 보내본 적 있나요? 핸드폰을 든 채 몇 시간 전에 보낸 카톡 메시지 창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런 밤 말입니다. 화면 속에는 내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와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1, 혹은 더 최악인 건 그 숫자가 사라졌는데도 깜빡이는 커서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내가 뭘 잘못 보냈나? 수십 번을 다시 읽어보고 혹시 바쁜 거겠지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다가도 어느새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새로 고침하며 초록색 온라인점이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독한 기다림과 희망 고문, 혹시 당신의 이야기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연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의 원인을 그녀의 마음이나 나의 매력 부족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좌절감이 당신이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녀가 답장하고 싶게 만드는 판을 짜는 대신 그녀의 반응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플레이어 역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지긋지긋한 기다림의 늪에서 구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황을 180도 뒤집고 오히려 그녀가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게 만드는 심리적 동기부여의 비밀을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당신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매일 아침 당신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만드는 남자.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그 남자가 되는 비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카톡 답장이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지 모두 결국엔 그녀의 반응을 전제로 한 기다리는 남자의 전략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들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기다리는 남자에서 설계하는 남자로 이 게임의 판을 읽는 관점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관계의 설계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녀가 연락해주길 바라며 전전긍긍하는 대신 그녀가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서 좀이 쑤시게 만드는 소통의 문화, 즉 관계의 프레임을 당신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분위기는 어색하고 사람들은 전부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곳에 또 가고 싶을까요? 관계도 똑같습니다. 당신과의 대화가 그런 어색한 모임 같다면 그녀는 당연히 그 창을 빨리 닫고 싶어지겠죠. 관계의 설계자는 바로 이 대화라는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호스트가 되는 겁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재치 있는 대화거리를 던져주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그녀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바로 당신이 직접 만드는 이 매력적인 관계의 문화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건 절대 상대를 조종하는 비겁한 밀당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남자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이 관계라는 모델을 직접 연출하는 감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관계의 설계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장 오늘 카톡창에 뭐라고 보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 강령은 원본 스크립트에서도 언급된 모범을 통해 리드하는 예술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해주길 바라는 행동을 당신이 먼저 아무렇지 않게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그녀가 먼저 불을 켜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성냥을 탁 켜서 방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는 거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자요? 뭐 해요? 밥 먹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불을 켜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거기 누구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불안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설계자는 다릅니다. 그는 결핍감에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요. 자신의 일상을 잘 살아가다가 문득 떠오른 그녀 생각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흘려보내듯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 그녀와 대화하다가 그녀가 어떤 노래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던 게 기억났다고 쳐보죠. 길을 걷다 우연히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길 가다가 어제 오우 씨가 말해준 그 노래 나와서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걸었네요. 덕분에 오늘 출근길이 영화 한 장면 같았어요. 자, 이 메시지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기엔 뭐해요? 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답장을 강요하지도 않죠. 대신 뭐가 있죠? 당신이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구나 하는 세심함, 내 덕분에 당신의 하루가 즐거워졌구나 하는 긍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이걸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하는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메시지 알림이 떴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 또 답장해야 하네 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이 남자한테선 또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왔을까 하는 자,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가 왜 그녀의 행동을 따라하게 될까요? 그녀가 카톡을 1시간 뒤에 읽으면 나도 일부러 1시간 뒤에 읽고, 그녀가 옹 이렇게 단답으로 보내면 나도 오케이 이렇게 쿨한 척 맞받아치죠.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너무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 맞습니다. 이건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내가 더 좋아하는 걸 티내면 왠지 지는 것 같고 상처받을 가능성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 같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 즉 그녀의 행동을 거울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미러링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관계를 시작도 전에 좀먹게 만드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관계의 안락사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춤을 추러 만났는데 서로 상대방이 먼저 스텝을 밟기만을 기다리며 멀뚱멀뚱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음악은 흘러나오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춤은 시작될 수 있을까요? 관계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소극적인 태도를 그대로 반사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는 완전히 정지해버립니다. 당신이 주도해야 할 긍정적인 동력 대신 어색한 망설임과 눈치 보기만이 남게 되죠. 이건 매력 어필이 아니라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냉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무관심에 당신의 무관심으로 응수하는 것은 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붓는 대신 찬물을 함께 끼얹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결국 이 미러링의 함정은 당신을 매력적인 남자가 아닌 그저 그녀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는 리액션 봇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여자도 자신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따라만 하는 남자에게서 심장이 뛰는 설렘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미러링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탈출구는 대체 뭘까요? 더 재치 있는 멘트를 연구하는 것? 아니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계산하는 기술? 전부 아닙니다. 정답은 의외로 아주 원초적인 것에 있습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상처받을 용기, 조금은 찌질해 보일 용기, 그리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기꺼이 끌어안을 용기 말입니다. 당신과 그녀 사이에는 아득한 협곡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협곡 저편에 있는 그녀에게 가고 싶은데 다리가 없습니다. 미러링은 이 협곡 양쪽 끝에 서서 서로가 먼저 다리를 놔주기만 기다리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네가 먼저 와. 아니, 네가 먼저 와. 그렇게 소리만 지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지쳐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리겠죠. 하지만 매력적인 남자는, 진짜 리더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는 직접 망치를 들고 첫 번째 나무 판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협곡 끝에 섭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삐걱거릴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는 기꺼이 그 첫 번째 판자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거든요. 누군가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저도 예전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분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카톡 프로필 사진만 새로 고침하며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해 주길, 아주 작은 신호라도 보내주길 바라면서요. 결국 그 관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흐지부지 끝나버렸죠. 그때의 저에게 지금의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 그 한마디 못해서 끙끙 앓는 게 거절당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찌질해. 취약함을 드러내는 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의 반응 하나에 내 가치가 흔들릴 만큼 약한 남자가 아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먼저 따뜻한 에너지를 담아 다리에 첫 판자를 놓을 때 그녀는 당신을 그저 그런 남자가 아닌 관계를 이끌어갈 줄 아는 진짜 남자로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서 솔직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당신 그녀에게 연애 자판기가 되어주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온갖 정성과 시간, 감정이라는 동전을 쉴 새 없이 쏟아붓는데 정작 그녀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먼저 문자를 보내고 데이트 코스를 완벽하게 짜고 그녀의 모든 변덕을 받아주면 언젠가 그녀가 나의 이 진심을 알아보고 감동할 거라고요. 하지만 냉정한 진실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무한정 베풀기만 할 때 그녀는 당신의 가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남자는 이 정도만 해줘도 되는 사람이구나를 아주 빠르게 학습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나는 이 정도의 노력은 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스스로 설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철칙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당신을 대한다. 이건 절대 그녀를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킨다는 건 그녀를 통제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는 지극히 성숙하고 당연한 자기애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나는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이나 성의 없는 대우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절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 가치를 굳건히 믿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그녀도 그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말,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내가 여기서 연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당신이 지금껏 거의 매일 아침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그녀에게 잘 잤어? 혹은 재치 있는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죠. 당신의 그 메시지가 두 사람의 대화를 시작하는 엔진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관계는 쌍방향이어야 한다. 나 혼자 노를 젓는 배는 더 이상 타지 않겠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알람을 끄고 핸드폰을 보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이겨내고 그냥 당신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듣죠. 하지만 솔직히 머릿속은 온통 카톡창 생각뿐일 겁니다. 지금쯤 일어났을 텐데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어제 뭐 서운하게 했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놨다 아마 수십 번은 반복할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이 불안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당신은 다시 예전의 연애 자판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입술을 굳게 깨물고 당신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을 미치게 만들었던 그 침묵을 깨고 그녀에게서 먼저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띵동. 화면에 뜬 알림. 오늘 무슨 일 있어? 연락이 없어서 궁금했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신이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관계의 균형추를 바로잡은 겁니다. 당신은 그녀를 닥달한 게 아닙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죠. 그저 당신이 늘 채워주던 그 공간을 하루쯤 비워둠으로써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당신의 노력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만든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이 순간 당신은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진실을 가르친 겁니다. 내 시간과 노력은 공짜가 아니다. 나는 너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다. 이 짜릿한 성공 경험.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가치를 재설정하고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력적인 남자의 존재감은 마치 겨울날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과 같습니다.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집착은 어떤지 아세요? 그건 상대방의 얼굴에 대고 냅다 쏴버리는 눈부신 스포트라이트와 같아요. 처음엔 잠시 주목받는 기분이 들지 몰라도 이내 눈이 부시고 부담스러워서 고개를 돌려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햇살과 스포트라이트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카톡을 연달아 보고 그녀의 SNS를 들락거리는 걸까요? 혹시라도 그녀가 나를 잊어버릴까봐, 우리 사이에 이 희미한 연결고리마저 끊어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 불안감이 당신의 손가락을 움직여 뭐해? 자? 왜 답장 없어? 같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만드는 거죠. 당신의 의도는 순수할지 모릅니다. 그저 연결되고 싶었을 뿐이겠죠. 하지만 그녀의 입장에선 이건 당신의 관심이 아니라 답장을 해야만 하는 감정적인 청구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녀의 답장 하나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매력은 압박감으로 변질되어 그녀를 질식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어질 겁니다. 반면에 존재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에너지입니다. 그건 나 지금 너한테 관심받고 싶어가 아니라 내 멋진 하루의 한 조각을 너와 나누고 싶어 라는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집착은 불안과 결핍이라는 그렇다면 대체 이 부담스러운 스포트라이트는 끄고 따스한 햇살 같은 남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그 부담스러운 스포트라이트를 끄고 따스한 햇살 같은 존재감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기술은 무엇일까요? 비결은 바로 당신이 지금껏 해왔던 카톡 탁구를 멈추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습 딱 이렇지 않나요? 점심 먹었어요? 보내고 답장 오면 맛있는 거 먹었네요? 또 보내고 거기에 답장이 오면 이제 뭐 해요? 를 보내죠. 핑퐁 핑퐁. 끊임없이 공을 넘기지 않으면 대화가 끊어지고 관계도 끝날 것 같은 불안감에 우리는 의미 없는 랠리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연애 고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관총 사수가 아니라 저격수와 같습니다. 수십 발의 의미 없는 총알을 난사하는 대신 단 한 발의 메시지에 자신의 모든 매력과 에너지를 응축시켜 정확하게 그녀의 마음에 명중시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젯밤 그녀와 정말 즐거운 데이트를 마쳤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 집착하는 남자는 이렇게 보낼 겁니다. 잘 들어갔어요? 어젠 즐거웠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하지만 존재감을 아는 남자는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이런 음성 메시지 하나를 툭 던져놓습니다. 부드럽고 여유로운 톤으로.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어제 우리가 그 카페에서 웃었던 농담이 갑자기 생각나서 혼자 피식 웃었네요. 덕분에 오후에도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장 바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 기분 좋은 느낌 공유하고 싶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후자의 메시지에는 즉각적인 답장을 요구하는 압박감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당신 덕분에 내 하루가 즐거워졌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진심으로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당신의 일에 집중하는 그 태도입니다. 보냈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는 그 여유. 그녀는 그 음성 메시지를 자기가 편한 시간에 듣고 당신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과 여유를 느끼며 미소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겠죠. 이 남자 참 편안하고 자신감 있네. 기억하세요. 당신의 메시지는 그녀의 하루를 채우는 숙제가 아니라 그녀의 하루에 기분 좋게 찍히는 느낌표가 되어야 합니다. 100번의 탁구 랠리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단 한 번의 강력한 스매시가 훨씬 더 효과적인 법입니다. 자, 그럼 그 마음을 움직이는 단 한 발의 메시지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트 있는 농담? 아니면 그녀의 감성을 자극할 시적인 문장? 물론 그런 것들도 좋지만 진짜 고수들이 사용하는 궁극의 비밀 병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솔직함입니다. 네, 맞아요. 당신이 지금껏 이러면 너무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겠지? 너무 쉬운 남자로 보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솔직한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연애를 복잡한 심리 게임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내 마음을 살짝 감추고 애매한 말로 그녀의 마음을 떠보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아요? 이 질문 뒤에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지만 네가 거절하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 내가 먼저 만나자고 말해주면 안 될까? 하는 불안감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그 불안감의 냄새를 100m 밖에서도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감 있는 남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어젯밤 오우 씨랑 나눴던 대화가 계속 생각나네요. 당신이랑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맛있는 파스타 먹으면서 그때 못다한 얘기 마저 하고 싶은데 어때요?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후자는 모호한 구석이 단 1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왜 끌리는지, 그래서 당신과 뭘 하고 싶은지,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의 자신감입니다. 솔직함과 정직함이 왜 그토록 매력적인지 아세요? 그건 당신이 나는 내 감정에 대해 확신이 있고 너의 반응에 따라 내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좋은 거고 설령 거절하더라도 나랑은 인연이 아닌가 보네 하고 쿨하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남자. 여성들은 바로 그런 남자의 단단한 내면에 끌리는 겁니다. 애매한 태도 뒤에 숨어 그녀가 먼저 행동해주길 기다리는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당신의 솔직함은 그 어떤 기술보다도 강력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궁극의 매력 스위치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입에서 살살 녹는 스테이크를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첫 한 입을 베어 무는 순간의 그 감동. 정말 황홀하죠. 그런데 만약 그 스테이크를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먹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며칠도 안 돼서 그 스테이크를 보는 것만으로도 질려버릴 겁니다. 연애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많은 남자들은 연애 초반에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관심을 쏟아붓고 언제나 그녀 곁에 준비되어 있으며
1분 1초 칼답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의 그 항상 준비된 모습이 당신이라는 스테이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관계를 오히려 질식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의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인 희소성의 원칙을 활용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희소하고 제한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느끼게 되죠. 당신의 시간과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약간의 부재를 만들어낼 때, 즉 그녀에게 당신의 부재를 선물할 때 아주 미묘하지만 강력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절대 그녀를 무시하거나 게임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죠. 당신과 그녀가 카톡으로 정말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이 터지는 그야말로 대화의 절정입니다. 바로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좋은 흐름을 놓치기 싫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식을 때까지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바로 이 클라이맥스에서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오늘 대화 진짜 재밌네요. 이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아쉽지만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 봐야 해서요. 이따 저녁에 다시 얘기해요. 자,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당신은 대화를 무성의하게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박제시켜버린 거죠. 그녀는 방금까지의 즐거웠던 대화를 곱씹으며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다음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있고 바쁜 와중에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가치 있는 남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당신의 부재는 당신의 존재감만큼이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고 당신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리워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치를 몇 배는 더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관문, 어쩌면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기술과 마인드셋을 갖췄다 한들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모든 행동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 그녀의 긍정적인 반응, 즉 결과를 얻고 싶어서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당신을 초조하게 만들고 당신의 모든 여유와 매력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 위트 있고 세심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당신의 핸드폰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몇 분마다 화면을 켰다 하고 혹시 알림이 왔나 확인하고 그녀가 온라인 상태인 걸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죠. 왜 내 메시지는 안 읽고 온라인이지? 내가 뭘 잘못 보냈나?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당신 감정의 리모컨을 고스란히 그녀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느냐 마느냐,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죠. 이것은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관계를 만드는 대신 결핍과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그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매력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결과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그녀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과 대체 뭐가 다르냐고요? 천만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연애 시나리오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연애는 손에 든 고운 모래와 같습니다.
그녀의 답장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손을 꽉 움켜쥘수록 당신의 조급함과 불안함이라는 손가락 틈새로 매력이라는 모래알은 더 빨리 빠져나가 버리죠. 하지만 당신이 손바닥을 활짝 펴고 그저 당신이라는 편안한 공간 자체를 제공할 때 그녀는 오히려 그 손바닥 위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내면의 평화가 만들어내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결과에 집착할 때의 당신은 항구를 떠나는 배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 좀 봐달라고, 이리 돌아와. 그 절박함은 상대를 더 멀리 도망가게 만들 뿐이죠.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결과에 무심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작은 손전등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고요한 빛을 발하는 거대한 등대가 됩니다. 등대는 배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안정적인 빛을 비출 뿐이죠. 그러면 어둠 속을 헤매던 배들이 그 안정적인 빛을 보고 안전함을 느껴 자연스럽게 항구로 이끌려 오게 됩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을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운지를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뭔가를 요구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등대가 뿜어내는 그 따뜻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주파수에 그녀가 자연스럽게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남자들이 여전히 손전등을 흔들며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 자체로 그녀가 돌아오고 싶은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답장 없는 카톡창을 보며 한숨 쉬던 기다리는 남자에서 관계의 판을 직접 설계하는 매력적인 설계자로 거듭나는 여정이었죠. 우리는 그녀의 무관심을 따라하는 미러링의 함정에서 벗어나 상처받을 여기로 먼저 다리를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닌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달았죠. 불안한 집착 대신 편안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기술, 게임을 하는 대신 진심을 전하는 솔직함이라는 무기,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희소성의 원칙까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터림인 결과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를 통해 당신 스스로가 빛을 내는 등대가 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은 여자의 마음을 조종하는 비겁한 심리 게임이나 밀당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한 사람의 성숙한 남자로서 진실된 관계를 맺어가는 존중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니까요. 자, 그럼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연애 시나리오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밤 그녀에게 습관적으로 뭐해? 라고 보내고 싶어질 때 딱 한 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대신 오늘 당신의 하루에서 있었던 작지만 기분 좋은 순간 하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공유하는 메시지를 보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송 버튼을 누른 뒤에는 답장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연애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열어줄 작은 등대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그 빛을 더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채널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욱 강력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